안녕하세요. 천천히 읽는 고전입니다. 오늘 미들마치 9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앞에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신사는 말합니다. 고대 신탁에서 그대의 땅은 법에 대한 갈증이라 불렸지. 질서와 완벽한 통치를 위한 투쟁을 벌이던 곳. 자, 그런 향이 지금 어디 있겠나? 그러자 두 번째 신사는 대답합니다. 글쎄, 옛날에 있었던 곳, 인간의 영혼 속에 있겠지. 이 인용문은 이번 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에 대한 갈증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바른 질서, 더 완전한 삶, 더 높은 도덕성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내 삶이 그냥 흘러가서는 안 돼. 나는 더 의미 있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해. 내가 하는 일은 어떤 큰 목적과 연결되어야 해. 그리고 이 마음을 가장 강하게 가진 인물이 바로 도로시아입니다. 도로시아는 결혼을 단순히 사랑이나 생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일종의 사명입니다. 카소본과 함께라면 자신의 삶이 더 높은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미들마치는 여기서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 고귀한 이상은 현실 속에서도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9장은 도로시아가 카소본의 집 로익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도로시아와 카소본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약혼 기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앞둔 여성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미리 둘러보고 바꾸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중충한 11월 아침, 도로시아는 브룩시와 실리아와 함께 로익 저택으로 향합니다. 로익은 카소본의 세계입니다. 그곳은 오래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고 집과 정원 전체가 조용하고 낡고 어두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나무들은 무겁게 서 있고 건물은 회색빛이며 창문도 작고 우울해 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경 묘사가 아닙니다. 로익 저택은 앞으로 도로시아가 들어가게 될 결혼 생활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조용하고 오래되었고 엄숙하고 차갑고 생기가 부족한 세계. 그런데 도로시아는 이곳을 보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공간을 진지하고 성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카소본의 삶을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목적을 향한 삶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장 앞 인용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법에 대한 갈증, 질서와 완벽한 통치를 위한 투쟁.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 도로시아는 바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더 높은 질서 안에 놓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보다 의무와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로익 저택이 어둡고 낡아 보여도 그녀에게는 그것이 불행의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엄숙한 삶의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독자인 우리는 조금 다르게 느낍니다. 이 집이 정말 도로시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곳에서 그녀의 젊음과 열정이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 실리아는 도로시아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리아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로익 저택을 보며 우울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습니다. 도로시아가 보는 것은 의미이지만 실리아가 보는 것은 실제 생활입니다. 도로시아는 말하자면 영혼의 집을 보고 있고 실리아는 사람이 매일 먹고 자고 살아야 할 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들마치는 누구 하나를 단순히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로시아의 이상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실리아의 현실 감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소보는 도로시아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는 앞으로 도로시아가 쓸 방을 보여주고 집안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예의 바른 약혼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행동에는 어딘가 거리감이 있습니다. 따뜻한 감정보다는 형식적인 친절이 먼저 느껴집니다. 도로시아는 그런 점도 좋게 해석합니다. 그가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깊고 진지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부족한 점들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 말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동시에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아는 아직 결혼 생활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카소본의 세계에 자신을 맞추는 것을 더 숭고한 일로 여깁니다. 이후 도로시아는 방 안의 초상화들을 보게 됩니다. 카소본의 어머니와 친척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도로시아는 그 그림들을 진지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카소본의 어머니로 보이는 인물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녀는 카소본의 가족과 과거까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약혼자의 세계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아주 강한 것이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도 도로시아와 실리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도로시아는 초상화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실리아는 그 분위기를 조금 낯설고 이상하게 느낍니다. 도로시아는 카소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실리아는 그 세계가 언니에게 맞는지 걱정합니다. 그들이 정원을 산책하려 할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윌 레디슬로입니다. 윌은 카소본의 젊은 친척입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윌의 등장은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카소본의 세계와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소본이 낡은 서재, 오래된 연구, 엄숙한 의무의 사람이라면 윌은 젊음, 예술, 감각, 자유로움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뚜렷한 직업이나 목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도로시아는 윌을 처음 만나면서 아직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인물이 앞으로 도로시아의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브룩시는 윌과 예술 이야기를 나눕니다. 윌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브룩시는 자신도 젊었을 때 그림에 관심이 있었다는 듯 이야기합니다. 도로시아는 여기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림과 자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도로시아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도로시아는 매우 진지하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술적 감각이나 삶의 즐거움에는 아직 서툽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즐기기보다 의미를 찾으려 하고 감각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합니다. 윌은 그런 도로시아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9장 후반에서는 윌의 장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직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브룩시와 카소보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법률, 정치, 교회, 학문 같은 길들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윌은 어느 하나에 딱 들어맞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카소본의 눈에는 이것이 불안정함으로 보입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젊은이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도로시아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녀는 사람은 성장 과정에 있을 때 미완성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방향이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장면은 도로시아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녀는 사람 안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가능성을 너무 이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9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첫 번째 대비는 로익 저택과 도로시아의 마음입니다. 로익은 어둡고 낡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도로시아는 그곳에서 고귀한 삶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대비는 카소본과 윌 레디슬로입니다. 카소본은 질서, 의무, 학문, 엄숙함을 상징합니다. 윌은 자유, 예술, 젊음, 감각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대비는 도로시아와 실리아입니다. 도로시아는 의미를 봅니다. 실리아는 현실을 봅니다. 이 세 가지 대비가 9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인용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장의 중심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법에 대한 갈증, 질서와 완벽한 통치, 그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다. 도로시아는 자기 영혼 속에 그런 갈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삶을 더 높은 질서에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저 행복하게 살기보다 옳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조지 엘리엇은 그 이상을 무조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현실과 만났을 때 어떻게 어긋날 수 있는지 아주 조용히 보여줍니다. 도로시아가 들어가려는 로익의 세계는 그녀가 상상하는 것처럼 찬란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갑고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카소본 역시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기 있는 동반자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9장은 도로시아의 행복한 약혼 생활을 보여주는 장이라기보다 그녀의 이상이 현실의 공간과 처음 만나는 장입니다. 도로시아는 아직 그것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성숙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는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이 결혼이 정말 도로시아를 더 넓은 세계로 데려갈까? 아니면 그녀를 더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가두게 될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장은 큰 사건이 터지는 장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도로시아는 로익 저택에 들어가며 카소본의 세계를 직접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윌 레디슬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방향의 가능성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들마치의 또 다른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